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학 기출 문제를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교재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각 챕터별로 이제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챕터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험계리사 경제학 수준은 어느 수준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우리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회계사 문제, 간평사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경제학 개요 먼저 들어갈게요. 여기는 요약 강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뭐였어요? 희소성의 법칙이잖아요.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희소하다는 얘기는 경제 주체들의 욕망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그게 경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화가 무제한 존재를 해서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재화를 뭐라 그러죠? 공기, 햇빛 이런 것들 자유재라고 하잖아요. 이 자유재는 뭐야?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를 경제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은 바로 3번이죠. 1번은 뭐야? 모든 재화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기준에 미달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적 기준은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이제 2번 볼게요. 우리 보험계리사 문제네요. 오케이. 200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제 생산 가능곡성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단 생산 가능곡성의 정의가 뭡니까?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이야, 자원. 우리가 자원하게 되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그 인적 자원은 뭐야? 노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적 자원은 자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기술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갖고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뭐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 안쪽인 점 뭐야?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에요. 여기는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곡선상의 변화냐, 곡선 자체의 변화냐. 그래서 좌표상에 없는 어떤 독립 변수랄지 아니면 모형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주어진 변수, 외승 변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선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원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진보한다거나 그러면 선 자체가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일단 우하향하죠. 왜 우하향할까? 우리가 어떤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떤 재화 생산을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 생산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을 뽑아서 그 재화 생산에 투입을 해야 돼.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첫 번째 뭐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데 이게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오목하게 우하향하죠. 그 얘기는 뭐야?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산 가능 곡선 나중에 이제 후생 경제에 배우게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좀 얘기 좀 하고 가죠. 생산 가능 곡선 동일한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 사이 모든 점들이 무엇이 똑같아요? 자원의 투입량이 똑같아. 자원의 투입량이 똑같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생산 비용이 똑같아요. 동일한 생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X제하고 Y제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있죠. 교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거든요. MRTXY라고 해요. 그럼 얘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동일한 무엇을 유지하면서? 생산 비용이야. 동일한 생산 비용을 유지하면서 포기하는 Y제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절대값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제 강의 들으셨죠? 자, 우리 동일한 생산 비용이니까 M 뭐가 돼요? M C가 돼. C 모르면 안 되는데? MC예요. 그 분자는 뭐가 돼? 아래첨자 X가 돼요. 분모는 아래첨자 Y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분자하고 분모가 변수가 똑같아.
MC 변수가 똑같고 아래 첨자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분자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x 한 개당 y가 2다. 두 개가 교환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개는 누구 개야? y제y 개수다.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야. x 한 개의 가치라 그랬죠. 이런 관계 안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데 이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x 한 개의 가치는 맞아. 근데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 x 한 개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x의 생산 비용, 한 개 비용을 y제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길이가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뭐야? x의 생산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나와 또?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생 경쟁이 나오고요. 또 어디서 나오냐면 국제 경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국제 경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XY 해갖고 A국이 있고요. XY 해갖고 B국이 있어. B국이 있는데 X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길이가 만약에 절대값이 1이야. 얘는 만약에 2야. 그럼 1과 2는 뭐예요? X제와의 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거야.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그러니까 A국가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Y를 한 개만 포기하면 돼. 근데 B국은 동일하게 X를 생산할 때 Y를 두 개를 포기하는 거예요. X의 생산 비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교율이랄지 절대율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게 작은 나라가 X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국은 X제 몰빵, B국 Y제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안 들었나?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제가 세 개를 구분해 줬잖아. 이론 강의 시간 때. 이렇게. 그 한계리 제율은 X제와의 뭘 의미한다?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야? X제와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뭐야? X제를 많이 좋아해졌다는 얘기고 예산선이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X제가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길이가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X의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뭐야? X제와의 생산 비용을 Y제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X제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제와의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교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X제의 생산 비용이 커지고 있어요. 얘가 뭐야?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은 결국 뭐야? 한 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리 한 개 비용 체증하죠. 그러면 X제와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증가시키면 우리가 한 개 비용 체증하니까 X제와의 한 개 비용은 증가하는 거고요. Y제와의 생산량 줄이면 Y제 한 개 비용 감소하겠죠. 전체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체증하는 거고요. 그 한 개 비용은 왜 체증할까? 한 개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죠. 우리 생산과 비용 쌍대관계 보고 한 개 생산성이 체감하니까 한 개 비용이 체증하는 거고 한 개 비용이 체증하니까 기회비용도 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첫 번째 성질 뭐다? 우하향한다. 왜 우하향한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원점이 오목합니다. 왜 오목합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한 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한 개 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한 개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제 생산량의 감소 부분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고요. 2번 A, B, B, C로 이동함에 따라서 Y제 생산량은 일정하게 줄어들지만 X제 생산량 점점 늘어나니까 기회비용 체감한다. 땡. 우리는 기회비용이 체감하냐 체증하냐 판단하는 여부는 무조건 어떻게 판단한다? X제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제와의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목하잖아. 기회비용 체증합니다. 체증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땡.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D에서 A로 이동을 했어요. 자, D에서 A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인 점 뭐다? 비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에요. 그 생산 가능 곡선 산상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야? 비효율적인 점에서 효율적인 점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불안정 고용에서 완전 고용으로 전환했다거나 유유 생산 시설을 완전 가동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가면 Y제와의 생산량은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X제 생산량은
변함이 없어요. 즉 어떤 얘기냐? Y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제로죠, 제로. 그래서 자, YJ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은 0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B로 이동했다. C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XJ 생산량이 이만큼 줄었죠. 그럼 YJ 생산량 요만큼 늘어났잖아. 그럼 XJ 생산에 대한 이만큼의 기회비용은 YJ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생산의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XJ, X2, 3에 대한 기회비용은 YJ는 Y2, Y3가 된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3번 문제. 자,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내서 5,000원 벌었어요. 놀부가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기회비용은 놀부와 비디오를 봤을 때의 기쁨이죠. 그렇죠? 포기하는 비용. 쉽고요. 자, 4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 보험계획사 문제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것도 생산가능곡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생산가능곡선 내부점 뭐라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뭐야? 효율성과 생산성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효율성은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인 점에서 효율적인 점으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제고됐다 이런 거야. 제고된 거예요. 그런데 생산성은 뭐야? 기술 진보예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성이 제고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뭐라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생산성은 기술 진보예요. 전혀 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지금 뭐 가용 자원이 만약에 노동은 100명이야. 가용 자원 노동이 100명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70명만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30명이 놀고 있어.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거지. 100명을 풀가동하면 여기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다는 점이야. 그 실업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내부에서 선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본량이 증가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은 인적 자원, 노동, 물적 자원, 자본이야. 그럼 자원 자체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야? 기술 진보다. 기술 진보도 마찬가지죠. 기술 진보하면 생산성 향상,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생경제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후생경제학에서 자, 생산의 파르토 효율성 있죠? 생산의 파르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재화 공간에 옮기게 되면 뭐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죠. 그래서 생산의 파르토 효율성이 뭐였어요? MR, TS, LK, XZ 거하고 MR, TS, LK, YZ 거. 이게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얘란 말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이야.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의 파르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야? 이제 생산물 구성의 파르토 효율성을 좀 만족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야? 사회 무차별 곡선. 그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사회 무차별 곡선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일치해. 즉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 XY 한계 대체율과 그다음에 뭐야? 한계 변환율 MRT, XY가 일치해요. 요게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효율성. 그러면 요 직선은 뭐가 될까? 직선은 예산선이죠. 예산선이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예산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예산선이 만약에 이런 길기였으면 여기에서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효율성이 주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두 재화의 상대각이 변동했어. 이렇게 예산선의 길이가 가팔라졌어. 그럼 여기에서 사회 구성이 극대화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결국은 A점에서 B점으로 점 이동하는 것은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즉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답은 4번. 5번은 쉬운 문제예요. 5번 볼게요.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기회비용 계산해봐라 나와 있죠. 기회비용.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있죠.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기회비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 기회비용 어떻게 된다? 즉 수강료, 책값 기회비용 되죠. 근데 그게는 뭐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명시적 비용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 시간 다른 대응 가능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쁨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또는 뭐야? 잠재적 비용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개인이 느끼는 어떤 비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만약에 그 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표현을 쓸 때는 우리 경제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명시적 비용을 회계장부상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비용이다. 그래서 뭐야 회계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를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잠재적 비용 또는 얘를 금전적 비용, 얘는 비금전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월별 임대료가 지금 150이에요. A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명시적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근 시간이 10시간이야. 10시간인데 만약에 시간당 기회비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을 했으면 10,000원의 가치를 느껴. 아니면 내가 시간당 이득이 10,000원이야. 1시간 더 일하면 10,000원을 벌 수가 있어. 그럼 제가 통근 시간이 월별 통근 시간이 10시간이면 10만 원 포기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월별 임대료는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A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 때 총 기회비용은 16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135 더하기 15잖아. 그럼 얘가 뭐야? 150이 되는 거잖아. 얘는 145가 되는 거죠. 1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게 뭐야? 145네 C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너무 쉽죠? 오케이. 자, 경제학의 본질 들어갈게요.